니년이 해병대 몇 기야? 사복 입은 아줌마에게 시비 걸던 폭군 대대장. 하지만 그녀의 정체가 해병대 3스타 사령관임이 밝혀지면서 펼쳐지는 개박살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차가운 갯바람이 강화의 하늘을 무겁게 짓눌렀다. 염전과 논밭을 구분 없이 휘젓는 바람은 이제 막 어둠이 걷히기 시작한 김포 땅의 철책을 세차게 두드렸다. 해병대 사령부의 공식 차량이 아니었다. 번호판은 평범한 민간용이었고 차량 내부에는 그 어떤 별이나 계급장도 보이지 않았다. 뒷좌석에 앉은 강파도는 전투복이 아닌 평범한 검은색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과 질끈 묶은 머리는 그녀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해병대 사령관, 삼성 장군 강파도 중장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가리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사령부가 위치한 화성을 떠나 이곳 김포 해병대 제2사단 구역으로 향하는 내내 창밖의 흐린 풍경에 고정되어 있었다. 사령관님, 정말 이대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운전대를 잡은 부관 곽지훈 대위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강파도가 수색대 시절부터 직접 걷어 키운 인재였으나 오늘만큼은 사령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곽 대위, 내가 지금 사령관으로 보이나? 아닙니다. 그래. 나는 지금 그냥 이 나라의 평범한 중년 여성이다. 그리고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내 새끼들이 옥죄는 전투복 속에서 숨은 제대로 쉬고 있는지. 강파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가 이곳 일명 청룡부대로 불리는 제2사단의 한 예하 대대를 불시에 찾은 이유는 단순했다. 악취 때문이었다. 사령부까지 스며든 그 악취의 근원지는 마석두 중령 현 대대장의 이름 석자였다. 뛰어난 작전 능력으로 명성을 얻었으나 그만큼이나 잔혹한 부대 관리와 폭압적인 지휘 방식으로 수많은 청원이 빗발쳤다. 하지만 그는 교묘하게 감찰망을 피해갔고 부대 내부의 공포 정치는 나날이 심해진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강파도는 보고서의 활자가 아닌 그 활자 뒤에 숨은 병사들의 눈빛을 보고자 했다. 차량이 부대 정문에서 한참 떨어진 민간인 통제선 부근의 낡은 상가 앞에 멈췄다. 2시간 뒤, 무슨 일이 있든 없든 여기서 본다. 사령관님, 위험합니다. 최소한 헌병대라도 대기시켜야. 내 부대다. 내 아들들 앞에서 내가 뭐가 위험한가. 이건 명령이다. 곽 대위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는 토를 달지 못했다. 강파도는 차에서 내려 갯바람을 정면으로 맞았다. 이른 아침 부대로 향하는 군용 트럭 몇 대가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부대 정문 방향이 아닌 병사들이 외출이나 보급품 수령을 위해 드나드는 후문 근처의 복지 회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예상대로였다. 이른 시간이지만 복지 회관 근처의 청소 구역에서는 이미 작업이 한창이었다. 똑바로 못해.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내가 지금 해병이야? 강파도의 걸음이 멈췄다. 목소리가 터져나온 곳은 복지 회관 뒤편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이었다. 육중한 체구의 중사 하나가 갓 자대 배치를 받은 듯한 이병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다. 이병의 붉은 명찰은 공포로 덜덜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내 아버지가 여기 청소하라고 너 군대 보냈어? 대답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따위야? 내까지 께 숨 쉬는 것도 아까워 이 새끼야. 중사의 손이 올라가는 듯 했다. 그 순간이었다. 거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강파도가 싸늘하게 물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멱살을 잡고 있던 중사와 주변에서 눈치만 보던 상병 몇몇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경계심과 함께 노골적인 귀찮음이 어렸다. 중사는 멱살을 잡았던 손을 풀고 이병을 거칠게 밀쳤다. 뭡니까, 아줌마? 여긴 민간인 구역 아닙니다. 중사의 이름은 황독수였다. 그는 이 대대의 실세이자 마석두 중령의 오른팔로 불리는 자였다. 군인이 민간인에게 폭언하는 것도 해병대 규율입니까? 강파도의 차분한 물음에 황 중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아줌마가 군 규율을 압니까? 보아하니 아들 면회 온 것 같은데 곱게 면회실이나 가십시오. 여긴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관계자라. 그럼 저 병사는 쓰레기 분리수거 담당 관계자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폭언을 듣는 관계자입니까? 황 중사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우리 부대 훈육 방식을 지적하는 겁니까? 아줌마, 당신이 뭘 안다고? 황 중사가 한 걸음 다가섰다. 위압적인 체구였다. 당신 같은 여자들이 오냐오냐 하니까 요즘 애새끼들이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해병대는 다릅니다. 이 정도 기압도 못 견디면 전쟁 나면 어쩔 겁니까? 당신 같은 여자년 치마폭에 숨을 겁니까? 그때였다. 부대 안쪽에서 요란한 지프 차량 한 대가 급정거했다. 시발 아침부터 이게 무슨 소란이야. 차에서 내린 것은 마석두 중령이었다. 독사 같은 눈, 험악하게 깎은 머리. 그는 내리자마자 떨고 있는 이병을 발로 걷어찰 듯 위협했다. 황 중사, 이 새끼 교육 똑바로 못 시켜. 대대장님, 저기 민간인 아줌마 한 분이. 마석두의 시선이 강파도에게 향했다. 그는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검소한 바람막이, 화장기 없는 얼굴. 그저 평범한 중년 여자였다. 마석두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와. 깡 좋네. 부대 지휘관의 언행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 지휘관? 마석두는 마치 세상에서 제일 웃긴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포복절도했다. 야, 황 중사. 이 아줌마가 우리 부대 감찰이라도 나오셨단다. 하하. 병사들까지 억지로 웃음을 터뜨렸다. 마석두는 웃음을 뚝 그치고 강파도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역한 밤샘 술 냄새가 풍겼다. 아줌마, 여자라고 안 봐준다.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알아? 여기는 해병대야. 니년이 해병대를 알아? 그가 강파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해병대 몇 기야? 기수도 없는 것들이 어디서 감히 신성한 해병대에 발을 들여. 강파도는 밀쳐진 어깨를 추스르며 마석두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눈에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연민이 서려 있었다. 마석두는 그 눈빛에 기분이 더러워졌다. 눈깔 안 내려? 이 미친년이. 그는 노골적으로 강파도의 몸을 위아래로 훑었다. 나이 처먹고 몸매는 쓸만한가 보네. 밥 대신 여기 군인들한테 몸이라도 대주러 왔어? 굴러온 김에 우리 대대 사기 좀 올려주지 그러나. 성희롱 발언. 명백한 모욕이었다. 황 중사와 상병들은 차마 웃지는 못하고 낄낄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오직 멱살을 잡혔던 그 이병만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강파도와 마석두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강파도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뭐해? 전현 당장 안 끌어내고. 마석두가 소리쳤다. 황 중사가 다가와 강파도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으려던 순간 강파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전화를 건 것이 아니었다. 녹음 버튼을 누른 것도 아니었다. 그저 단축 버튼 하나를 길게 눌렀다. 곽대위. 예. 사령관님. 짧고 벼락 같은 대답이 스피커를 찢고 나왔다. 마석두의 표정이 굳었다. 황 중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사령관.
마석두가 되물었다. 지금 사령관이라고 했나? 어느 부대 사령관? 아줌마 지금 장난해? 강파도는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마석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가 눌렀었던 모자를 천천히 벗었다. 질끈 묶었던 머리카락 사이로 세월과 훈련의 흔적이 묻어나는 단호한 이마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 방금 전까지 중년 여성의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 눈빛은 이제 수만 명의 해병을 지휘하는 최고 지휘관의 서슬 퍼런 안광으로 변해 있었다. 해병대 제2사단 청룡부대 소속 대대장 마석두 중령. 강파도의 목소리가 아침 안개를 갈랐다. 해병대 몇 기냐고 물었나. 나는 2년 전연하는 그런 기수 없다. 그녀가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내가 곧 해병대다.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정적이 흘렀다. 갯바람 소리만이 마석두의 얼어붙은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내가 곧 해병대다. 이 버러지 같은 놈아. 강파도의 마지막 말은 아침 훈련 방송의 굉음보다 더 날카롭게 김포의 대지를 갈랐다. 마석두 중령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뇌는 방금 들은 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사령관, 어느 부대 사령관, 육군, 공군, 아니면 저 여자가 정말 미친 것인가. 그러나 황독수 중사는 달랐다. 그는 짐승 같은 직감의 소유자였다. 그는 강파도의 눈빛에서 마석두 중령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포식자의 냉기를 읽었다. 그리고 스피커 너머로 들린 벼락 같은 예. 사령관님. 이라는 곽 대위의 목소리. 저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마석두가 입을 떼려는 순간이었다. 아줌마 지금 무슨 장난을. 그때였다. 부대 후문 쪽에서 급격한 마찰음이 들려왔다. 자갈이 튀고 타이어가 찢어지는 소리. 군용 지프 2대와 검은색 지휘 차량 1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재활용 분리수거장 앞으로 돌진했다. 끼익. 차량이 급정거하고 전투복을 입은 헌병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내리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강파도를 중심으로 반원형의 경계 태세를 갖췄다. 그리고 검은색 차량 뒷문이 열렸다. 곽지훈 대위가 불길이 치솟는 듯한 얼굴로 내렸다. 그는 내리자마자 강파도를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사령관님, 늦었습니다. 마석두의 눈이 경련을 일으켰다. 곽 대위의 어깨에 달린 것은 분명 해병대 사령부 직할 부대의 마크였다. 헌병대장으로 보이는 중령이 다가와 곽 대위와 마찬가지로 강파도를 향해 경례했다. 해병대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충성. 모든 헌병이 일사불란하게 외쳤다. 그들의 경례각은 강화의 겨울바람을 가를 듯 매서웠다. 이제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마석두의 얼굴이 붉은색에서 하얀색으로 다시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가 혐오와 경멸을 담아 훑어보던 여자년. 그가 마음대로 희롱하던 아줌마. 대한민국 해병대 1만 장병의 정점에 선 해병대 사령관.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 강파도 중장이었다. 마석두의 턱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경례를 붙이려 했지만 이미 얼어붙은 팔은 올라가지 않았다. 반면 황독수 중사는 빨랐다. 그는 모든 상황 판단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듯 고꾸라졌다.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몰라 배웠습니다. 그의 처절한 외침은 마석두에게 마지막 일격이 되었다. 강파도는 그들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헌병대장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저기 서 있는 두 사람. 대대장 마석두 중령과 황독수 중사. 예. 사령관님. 마석두 중령은 부하에 대한 폭언 및 폭행 교사, 상관 모욕, 그리고 명백한 성희롱 현행범이다. 황독수 중사는 이에 동조 및 폭행 현행범이다.
강파도가 마석두를 천천히 돌아보았다. 마석두는 이제야 겨우 경례 자세를 취하려 애썼지만 그 모습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다. 사령관님, 오해십니다. 이것은 부대 기강을 위한 오해? 강파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경멸이 실렸다. 내 놈이 말하는 기강이 무엇인가? 내 놈의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욕설인가 아니면 약한 병사를 짓밟는 그 폭력인가? 그녀는 마석두의 가슴팍에 달린 해병대 앵카 마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붉은 명찰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내 놈이 입은 그 전투복은 명예로 물든 것이 아니라 내 놈이 만들어낸 공포와 피로 물든 것이다. 내 놈은 해병이 아니다. 사령관님, 즉각 저 둘의 보직을 해임하고 직위를 박탈하라. 그리고 사령부 감찰실로 압송한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헌병들이 지체 없이 움직였다. 그들이 마석두와 황독수의 팔을 붙잡았다. 마석두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이거나, 내가 대대장이야. 인연이, 아니 사령관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 부대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건 음모입니다. 시끄럽다. 강파도가 나직하게 말했다. 내가 무시하고 짓밟던 여자년이다. 내가 기수도 없는 것이라며 조롱하던 바로 그 사람이다. 오늘부로 내 해병 생활은 내가 그토록 멸시하던 나의 발밑에서 끝난다. 그녀는 더 이상 마석두를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 사람에게 향했다. 아까 황 중사에게 멱살을 잡혔던 이병. 그 이병은 차가운 갯바람 때문이 아니라 생전 처음 느껴보는 거대한 공포와 그보다 더 거대한 안도감 사이에서 떨고 있었다. 강파도가 그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이병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해병. 강파도의 목소리는 마석두를 향할 때와는 전혀 달랐다. 엄격했지만 그 안에 아주 옅은 온기가 스며 있었다. 이름이 뭔가? 이 이병. 이진솔입니다. 이진솔 이병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깨졌다. 강파도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이진솔의 팔각모를 주워들었다. 흙먼지를 손수 털어낸 그녀가 모자를 이진솔의 머리에 다시 씌워주었다. 이진솔 해병. 똑똑히 들어라. 예. 내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한마디에 이진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숨 쉬는 것이 아까운 쓰레기는 내가 아니다. 저들이다. 너는 그저 내게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던 대한민국 해병대원일 뿐이다. 강파도는 이진솔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사령관이 내 뒤에 있다. 내가 보고 듣고 겪은 모든 것을 숨기지 마라. 이제 이 부대를 바꿀 시간이다. 그녀는 이진솔을 일으켜 세우고 부대 안쪽 마석두가 막 뛰쳐나왔던 바로 그 대대장실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뒤를 곽 대위와 헌병들이 따랐다. 마석두와 황독수는 짐승처럼 끌려나갔다. 청룡부대 철옹성의 아침은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김포의 해병대 제2사단은 말 그대로 뒤집혔다. 사단장인 박철곤 소장이 사령관의 불시 방문과 대대장 현장 체포라는 전대미문이 사태에 헌병대 차량보다 더 빨리 달려왔다. 사령관님,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지휘를 잘못한 탓입니다. 박철곤 소장은 대대장실로 성큼성큼 들어서는 강파도의 뒤에서 허리를 굽혔다. 강파도는 마석두가 앉아있던 호사스러운 가죽 의자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 앞에 가니 의자에 털썩 앉았다. 사단장. 예. 사령관님. 지금 당장 전 대대 병력 훈련 중지 및 작업 중지시켜라. 그리고 사단 참모장 및 주임원사를 대동하여 전 병력의 심리 상태 및 부대 내 부조리를 전수조사한다. 내가 직접 보고받는다. 알겠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다, 박 소장.
흉내만 내다 걸리면 자네도 그 전투복 벗을 줄 알아라. 박철곤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다. 강파도는 수색대 시절부터 독사 중에 독사로 불렸다. 그녀가 한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사단 지휘부가 발칵 뒤집혀 대책회의에 들어간 사이 강파도는 곽 대위를 불렀다. 이진솔 이병. 지금 어디 있나? 대대 의무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장 여기 대대장실로 데려와라.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도. 예. 의무관이나 상담관이 아닌 내가 직접 듣는다. 잠시 후 이진솔 이병이 쭈뼛거리며 대대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대한민국 해병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과 가장 낮은 사람이 독대하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감당하지 못했다. 들어와라, 이 해병. 강파도가 손짓했다. 곽 대위가 가져온 따뜻한 유자차를 이진솔의 손에 쥐어주었다. 마셔라. 추운데 고생했다. 감사합니다. 이진솔은 차를 마시지도 못하고 잔만 꼭 쥔 채 부동자세를 취했다. 강파도는 피식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처음이었다. 앉아라. 여긴 면담실이다. 그리고 나는 내 상관이기 이전에 내가 지켜야 할 국민의 한 사람이다. 이진솔이 머뭇거리다 겨우 의자 끝에 걸터 앉았다. 마석두 중령이 언제부터 저랬나? 제가 자대에 오기 전부터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자네가 본 것만 말해라. 이진솔은 망설였다. 동기들을 고자질하는 것 같았고 선임들을 배신하는 것 같았다. 강파도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 해병. 강한 해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훈련을 잘 받고 명령에 복종하며 적과 싸워 이기는 해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반만 맞았다. 강파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삭막한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진짜 강한 해병은 약한 동기를 짓밟고 일어서는 자가 아니다. 넘어진 동기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서는 자다. 그녀가 이진솔을 돌아보았다. 마석두 중령은 공포로 부대를 통솔하려 했다. 그는 강한 해병을 키운 것이 아니라 그저 복종하는 기계를 만들려 했다. 하지만 공포는 강철을 만들지 못한다. 강철은 불 속에서 스스로 단단해지는 것이다. 자네가 본 것을 말하는 것은 고자질이 아니다. 부대에 스며든 녹을 닦아내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 해병대가 진짜 강철이 될 수 있다. 그제야 이진솔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밤마다 이어졌던 구타, 이유 없는 가혹 행위, 마석두 중령의 묵인 하에 황독수 중사가 저질러온 수많은 비위들. 그는 울면서 때로는 분노하면서 모든 것을 쏟아냈다. 강파도는 묵묵히 모든 것을 들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강파도는 이진솔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맙다, 이 해병. 자네가 오늘 해병대 전체를 살렸다. 이제 두려워 마라. 자네는 자네의 임무를 다했다. 강파도는 이진솔을 돌려보낸 후 사령부 감찰실에 수감된 황독수 중사를 찾아갔다. 마석두는 변호사를 부르며 고성을 지르고 있었지만 황독수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황 중사. 황독수가 고개를 들었다. 강파도였다. 그는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자네는 왜 해병이 되었나? 예. 왜 해병이 되었냐고 물었다.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한 이병의 멱살을 잡으니 강해진 것 같았나? 황독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강파도는 그의 앞에 섰다. 나도 한때는 자네 같았다. 나는 여자라는 이유로 수색대에서 매일 밤 무시당했다. 나를 얕보는 선임들의 군홧발을 매일 닦아야 했다. 황독수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다. 대신 완전 군장으로 그들보다 심리를 더 뛰었고 바다에서 그들보다 1분을 더 버텼다.
결국 그들은 나를 악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녀가 황독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자네는 그 주먹을 쓸 줄 아는군. 그 힘을 동기에게 쓸 텐가, 적에게 쓸 텐가. 적에게 쓰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자네의 죄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이후 자네가 다시 붉은 명찰을 달 기회가 생긴다면. 강파도는 차갑게 말했다. 그때는 내 주먹이 아닌 내 심장이 진짜 해병임을 증명해라. 이것이 내가 자네에게 주는 마지막 훈육이다. 황독수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처음으로 느껴보는 부끄러움과 존경의 눈물이었다. 강파도는 감찰실을 나왔다. 차가운 김포의 하늘에 어느새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부대를 바꾸는 것은 시스템이나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이었고 강철을 녹이고 다시 벼리는 뜨거운 불이었다. 김포의 바람은 그날따라 유독 방향을 잃었다. 해병대 제2사단 청룡부대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사령관의 불호령이 떨어진 직후 화성사령부에서 직접 파견된 감찰팀과 헌병대가 부대 전체를 장악했다. 모든 훈련과 작업이 중지되었고 부대는 사실상의 수사구역으로 변모했다. 마석두 중령이 앉아있던 대대장실은 이제 강파도의 임시 지휘 통제실이 되었다. 그녀는 그가 쓰던 호사스러운 집기들을 모조리 치우게 하고 야전용 접이식 책상과 의자 하나만을 가져다 놓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쉴 새 없이 보고를 받았다. 감찰팀의 조사는 빠르고 정확했다. 그들은 마석두의 직속 부하들, 특히 행정보급관과 작전장교를 가장 먼저 격리신문했다. 동시에 대대 전 병력을 대상으로 한 익명의 설문조사와 1:1 면담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이진솔 이병은 생활관에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낮에 자신을 보호해주던 사령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차가운 현실의 공기가 그를 짓눌렀다. 동기들은 그에게 말조차 걸지 못했다. 그들은 이진솔이 고마우면서도 두려웠다. 그가 곧 부대 전체를 적으로 돌린 내부 고발자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선임들의 눈초리는 노골적인 적의로 번들거렸다. 특히 마석두와 황독수에게 충성하던 일부 고참 병장과 부사관들은 이진솔을 원망의 눈으로 쏘아보았다. 저 새끼 하나 때문에 지금 부대가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다. 조용히 해. 헌병대 돌아다닌다. 뭘 조용히 해. 마 중령님 계실 땐 이런 일 없었어. 군대가 군대다워야지 완전 애들 놀이터 됐잖아. 소곤거리는 목소리들이 비수처럼 이진솔의 귀에 박혔다. 그는 전투복으로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숨소리조차 죽였다. 자신의 용기가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아니면 감당 못할 재앙을 불러온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그 같은 시각 강파도는 사단장 박철곤 소장과 독대하고 있었다. 박 소장의 얼굴은 흑빛이었다. 사령관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불찰이라. 강파도는 창밖의 어두운 연병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박 소장, 자네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 마석두가 제 왕국을 차리고 앉아 병사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사령관님, 마 중령의 작전 수행 능력이 워낙 출중하고 부대 성과가 좋아서 일부 과격한 훈육 방식은 묵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성과? 강파도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가 박 소장을 돌아보았다. 병사들의 눈물과 공포로 쌓아올린 성과가 무슨 의미가 있나? 썩은 상처를 붕대로 감춘다고 명예가 되나? 겉으로 보이는 숫자에 눈이 멀어 자네는 붉은 명찰의 본질을 잊었다. 자네도 똑같은 죄인이야. 박 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사령관님, 부디 부대의 명예만은. 명예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 더러워진 명예를 다시 닦는 것이다. 바닥부터. 그때 곽지훈 대위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사령관님,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곽 대위는 박 소장을 한번 힐끗 보더니 강파도에게 다가가 서류철을 내밀었다. 마석두 중령의 개인 집무실과 관사에서 압수한 자료입니다. 단순한 포갑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마석두는 부대 운영비와 복지 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하고 있었다. 그는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피복과 부식 일부를 빼돌려 외부 업자에게 팔아넘기고 그 돈으로 상급부대에 상납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황독수 중사는 그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 에게 강파도의 눈이 가늘어졌다. 단순한 폭군이 아니라 기생충이었군. 병사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계좌로 매달 거액의 돈이 송금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차명 계좌로 보입니다. 강파도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이것은 마석두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다. 그의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을 직감했다. 곽 대위. 헌병대에 이첩하고 사령부 감찰실에 특별수사팀을 꾸리게.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 이 진창의 끝이 어디인지 봐야겠다. 강파도는 박 소장을 향해 말했다. 사단장. 지금부터 이 부대의 모든 지휘권은 사령관인 내가 직접 통제한다. 자네는 대기하라. 예, 알겠습니다. 박 소장이 황급히 경례를 붙이고 물러났다. 그날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각. 이진솔은 갈증을 느껴 생활관 밖 정수기로 향했다. 복도는 비상등 불빛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물을 마시고 돌아서는 순간 그는 어둠 속에 서 있는 두 개의 인형과 마주쳤다. 황독수 중사의 직속 후임이었던 고참 하사 2명이었다. 그들은 마석두 라인의 핵심이자 병사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진솔 이병.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였다. 너 때문에 지금 우리 부대가 어떻게 됐는지 아나? 내가 영웅이라도 된 것 같아? 이 배신자 새끼야. 한 명이 이진솔의 PXS, 즉 가슴팍을 세게 밀쳤다. 이진솔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다. 사령관 할머니가 내 뒤에 있으니까 되는 게 없지? 지금이라도 내 입으로 말해. 사령관이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우리가 널 좀 거칠게 대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다 널 해병으로 만들기 위한 훈육이었다고. 말해. 다른 하사가 이진솔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이진솔은 공포로 숨이 막혔다. 낮에 사령관이 주었던 용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말 못해? 이 새끼가. 하사의 주먹이 올라가는 순간이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어둠 속에서 벼락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곽지훈 대위였다. 그의 뒤로 무장한 헌병 2명이 달려나왔다. 하사들은 멱살을 잡았던 손을 황급히 풀고 얼어붙었다. 내 놈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사령관님의 부대 정화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핵심 증인을 협박해. 곽 대위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강파도의 그림자이자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이것들을 당장 체포해. 상관 협박 및 명령 불복종 현행범이다. 헌병들이 두 하사를 거칠게 제압했다. 곽 대위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이진솔에게 다가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씌워주었다. 괜찮나, 이 해병. 이진솔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사령관님께서 알고 계셨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곽 대위는 이진솔을 부축해 일으켰다. 사령관님 명령이다. 이진솔 이병. 지금 이 시간부로 자네는 김포 제2사단에서 사령부 본부대 경비중대로 전출을 명한다. 자네는 이제 사령관님의 직속 부하. 이진솔의 눈이 커졌다.
짐 쌀 필요 없다. 몸만 와라. 필요한 것은 사령부에서 모두 새로 지급한다. 곽 대위는 이진소를 데리고 칠흑 같은 어둠을 가로질러 대기하고 있던 지휘 차량에 태웠다. 차량은 한밤에 강화 땅을 질주하여 곧장 화성 사령부로 향했다. 강파도는 임시 지휘소 창밖으로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썩은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그 심연에는 더 거대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음을 이제 겨우 그림자의 꼬리를 잡았을 뿐이었다. 화성의 해병대 사령부. 이곳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심장이었다. 강파도의 집무실은 거대했지만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오직 실용적인 집기들로만 채워져 있었다. 그녀가 수색대 시절부터 지녀온 지도와 나침반, 그리고 낡은 수통 하나가 책상 한편을 지키고 있었다. 김포에서의 1차 숙청 작업은 일단락되었다. 마석두와 황독수를 포함한 주동자들은 사령부 영창에 수감되었고 박철곤 사단장은 직무가 정지된 채 보직 해임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2사단은 새로운 지휘 체계가 확립될 때까지 사령부 직할 통제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강파도는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곽 대위가 가져온 마석두의 자금 흐름 분석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손명준. 강파도가 나직하게 그 이름을 불렀다. 마석두가 매달 거액을 송금한 계좌의 주인. 해병전 우회 중앙장학재단의 이사장. 그리고 해병대 출신으로 합참의장까지 거친 전설적인 예비역 대장. 손명준은 해병대의 살아있는 신화이자 현역 시절부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거물이었다. 마석두는 그가 아끼는 직속 후배 중 하나였다. 강파도는 직감했다. 마석두의 횡령액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손명준을 중심으로 한 해병대 구파 세력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컸다. 강파도는 여성 최초의 사령관 자리에 오르면서부터 이들 구파 세력의 견제를 받아왔다. 그들은 여자가 해병대의 혼을 망친다며 공공연히 그녀를 비난했다. 마석두의 부대는 어쩌면 그들의 전통적 해병의 상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때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인터폰을 울렸다. 사령관님, 손명준 장군님께서 예고 없이 방문하셨습니다. 지금 응접실로 모셨습니다. 강파도의 눈이 서늘해졌다. 호랑이가 직접 굴에 찾아온 격이었다. 내 집무실로 모셔라. 잠시 후 육중한 집무실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하지만 여전히 군복을 입은 듯 꼿꼿한 노인이 들어섰다. 손명준이었다. 그는 4개의 별이 빛나던 시절의 위엄을 그대로 간직한 채 강파도를 향해 인자한 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강 사령관. 바쁜데 불쑥 찾아와서 미안하군. 아닙니다, 장군님. 해병대의 큰 어른께서 직접 행차하셨는데 제가 더 송구합니다. 앉으시지요. 강파도는 깍듯하게 예우를 갖췄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손명준이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입을 열었다. 요즘 사령부가 시끄러워. 김포에서 큰일이 있었다지. 시끄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부대에 낀 녹을 닦아내는 중이었습니다. 녹이라. 손명준이 헛웃음을 쳤다. 강 장군. 내가 해병대에 몸담은 지 50년이 넘었어. 해병대라는 건 말이야, 원래 좀 거친 물이야. 흙탕물 속에서 진짜 배기들이 크는 거라고. 마석두 중령이 좀 거칠긴 해도 그놈만큼 용맹하고 부하들 휘어잡는 지휘관도 드물었어. 그게 해병다움 아닌가. 전형적인 구시대의 논리였다. 강파도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런데 강 장군이 와서 너무 깨끗한 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여자 사령관이라 더 강하게 보이려 한다는 그런 말들이 벌써부터 돌아. 너무 서두르다가 둑이 터질 수도 있어. 부대 기강이라는 게 칼로 무 자르듯 되는 게 아니야. 그것은 조언을 가장한 명백한 협박이었다. 마석두를 건드리지 말라는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경고였다. 그의 말이 강파도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상처를 건드렸다. 강파도의 시선이 잠시 허공을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화성의 사령관 집무실에 있지 않았다. 서해 최북단 안개 자욱한 백령도의 갯바위에 서 있었다. 그때는 갓 임관한 소위 강파도였다. 수색대에 자원한 최초의 여군 장교. 그녀는 남자들보다 2배로 훈련하고 3배로 구르며 독하게 버텼다. 하지만 그녀의 소대에 유독 나약하고 적응을 못하는 병사 하나가 있었다. 기밀병이었다. 선임 하사들은 기밀병을 매일 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구타했다. 강파도는 그들을 막아서며 절차대로 징계하려 했다. 하지만 당시 중대장이었던 한 대위가 그녀를 막아섰다. 강소희, 자네가 뭘 안다고. 여자가 끼어드니까 애새끼들 군기가 빠지는 거야. 저런 놈은 좀 맞아야 정신 차려. 그게 해병대 방식이야. 그녀는 분했지만 힘이 없었다. 며칠 뒤 야간 기동 훈련 중 기밀병이 절벽에서 실족했다. 부대에서는 단순 사고로 처리했다. 하지만 강파도는 알았다. 기밀병의 전투와 밑창은 유독 심하게 달아 있었고 그의 몸에는 추락의 흔적 말고도 오래된 멍자국이 가득했다. 그녀가 막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 해병대 방식이라며 그녀를 윽박지르고 사건을 서둘러 덮었던 그 중대장이 바로 마석두 중령이었다. 강파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백령도의 차가운 안개가 아닌 뜨거운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손 장군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집무실의 공기를 갈랐다. 제가 아는 해병다움이란 약자를 짓밟고 공포로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진정한 해병다움이란 맹수로부터 약자를 지키는 것입니다. 적에게는 사자보다 무섭고 국민과 내 전우에게는 어머니의 품보다 따뜻한 것이 제가 배운 해병대입니다. 강 장군,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건가? 손명준의 목소리에 노기가 실렸다.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신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파도가 그를 정면으로 돌아보았다. 마석두 중령은 해병이 아닙니다. 그는 제 전우의 등을 친 배신자이며 병사들의 피를 빤 기생충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책상 위에 마석두 자금 흐름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 기생충에게 양분을 공급한 뿌리까지 뽑아낼 생각입니다. 그것이 설령 해병대에 살아있는 신화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손명준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강파도가 자신의 장학재단 계좌까지 파악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내 인연. 내가 지금 감히 누굴 협박해. 협박이 아닙니다. 선전포고입니다. 장군님. 강파도의 눈빛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스스로 그 명예로운 자리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장군님의 50년 명예를 이 손으로 직접 더러운 진창에 처박게 될 것입니다. 손명준은 부들부들 떨며 일어섰다. 그는 차마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불타는 눈으로 강파도를 노려보다가 문을 박차고 나갔다. 거대한 적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강파도는 즉시 곽 대위를 불렀다. 곽 대위. 지금 당장 황독수 중사를 내게 데려와. 잠시 후 수의를 입은 황독수가 강파도의 앞에 섰다. 그는 완전히 기가 죽어 고개를 들지 못했다. 황 중사. 예.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 한다. 황독수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강파도는 마석두의 횡령 내역과 손명준 장학재단으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을 그의 앞에 던졌다. 이게 뭔가? 황독수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폭행과 가혹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이 거대한 비자금의 실체까지는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마석두가 시키는 대로 돈을 모으고 전달했을 뿐이었다.
자네는 마석두의 충견 노릇을 하며 내 후배들을 짓밟았다. 그 대가로 마석두는 이 돈으로 제 뱃속을 채우고 더러운 줄을 잡고 있었지. 자네는 철저히 이용당한 거야. 황독수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마석두는 자네를 꼬리 자르듯 버릴 거다. 자네 혼자 모든 폭행과 비리의 책임을 지고 불명예 전역하게 되겠지. 사령관님, 내가 자네에게 물었다. 내 힘을 동기에게 쓸 텐가 적에게 쓸 텐가. 강파도가 그의 눈을 꿰뚫어 보았다. 지금 내 앞에 진짜 적이 있다. 내 명예를 더럽히고 해병대의 이름을 팔아 사리사욕을 채운 저들이다. 마석두와 손명준, 그 뒤에 숨은 모든 비리 세력에 대해 자네가 아는 것을 모두 증언해라. 황독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었다. 그는 마석두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그보다 더 자신이 그런 인간을 위해 후배들을 괴롭혔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리고 강파도가 자신에게 적을 규정해주는 순간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깨달았다. 하겠습니다. 그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저 개새끼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불겠습니다. 제가 마석두의 지시로 누구를 만났고 어디에 돈을 보냈는지 전부 증언하겠습니다. 그것은 구걸이 아니었다. 뒤늦게 깨달은 해병의 분노였다. 강파도는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다. 거대한 적과의 싸움에서 그녀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날카로운 창을 얻었다. 손명준과의 독대 이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강파도가 예상했던 대로였다. 손명준을 위시한 예비역 장성들과 그들을 따르는 현역 지휘관들의 반격이 거셌다. 강파도 사령관, 해병대 근간 흔드는 무리한 숙청. 여성 지휘관의 감정적 리더십, 정통 해병 정신 훼손 논란. 출처를 알 수 없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강파도가 마석두 중령의 전통적 훈련 방식을 트집 잡아 해병대의 야전성을 거세하려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녀의 사적인 부분까지 거론하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사령부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어났다. 강파도의 개혁에 찬성했던 지휘관들조차 막강한 구파의 반격에 몸을 사리기 시작했다. 강파도는 집무실에서 쏟아지는 언론 기사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곽대위. 예, 사령관님. 국방부 장관님께 직보할 서류다. 내가 직접 가겠다. 그녀가 집어든 것은 언론 기사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황독수의 상세한 증언과 곽대위가 밤샘 작업으로 확보한 마석두와 손명준 장학재단 간의 수년에 걸친 비자금 내역, 그리고 그 돈이 다시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한 완벽한 증거 자료였다. 손명준이 그 돈으로 현역 장성들의 진급 로비를 하고 군수업체와 유착한 정황까지 담겨 있었다. 사령관님, 이것이 공개되면 곽 대위가 침을 삼켰다. 해병대 전체가 뒤집어지는 것은 물론 국방부 전체의 스캔들로 번질 수 있었다. 그래, 뒤집어질 거다. 썩은 것을 도려내려면 피가 나는 법이지. 하지만 우리는 싸움터에 나가는 군인이다. 적이 내부에 있다고 해서 총을 거둘 수는 없다. 강파도는 그 길로 국방부 장관을 독대했다. 1시간 뒤 장관실에서 나온 그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날 오후 모든 것이 변했다. 강파도를 비난하던 언론 기사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대신 손명준 예비역 대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해병 전우회 중앙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한다는 짧은 기사가 떴다. 그를 따르던 현역 지휘관 몇몇이 동시에 보직 해임되거나 전역 지원서를 냈다. 강파도는 손명준에게 마지막 명예를 지킬 기회를 주었고 국방부 장관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거대한 피바람 대신 조용한 외과 수술을 택한 것이다. 거대한 뱀의 머리가 잘려나갔다.
몇 주 뒤 차가운 늦가을 바람이 부는 김포 제2사단의 연병장. 그곳에는 대대장 마석두 중령의 후임으로 새로 부임한 지휘관을 포함하여 제2사단의 전 병력이 도열해 있었다. 강파도는 그간의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기 위해 다시 김포 땅을 찾았다. 지난번과는 달랐다. 그녀는 사복 바람막이가 아닌 삼성 장군의 별이 빛나는 정복을 입고 있었다. 수많은 훈장이 그녀가 걸어온 군인의 삶을 증명했다. 강파도가 연병장 단상에 올랐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그녀를 주목했다. 그녀의 시선은 그들의 가슴에 달린 붉은 명찰에 꽂혔다. 나는 오늘 너희에게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마이크를 타고 울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연병장 전체를 압도했다. 너희의 가슴에 달린 이 붉은 명찰은 무엇인가?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그것이 선임의 구두를 닦는 굴종의 표식인가? 약한 동기를 구타하는 곤봉인가? 너희 멋대로 부대 안에 왕국을 차리고 폭군처럼 굴림해도 좋다는 왕관인가? 그녀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마석두의 망령이 아직 남아있는 듯 했던 부대의 공기가 찢어졌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너희가 착각하고 있었다. 강파도가 자신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손으로 내리쳤다. 이 붉은색은 그녀의 외침이 쩌렁쩌렁 울렸다. 피다. 이 나라를 위해 기꺼이 흘릴 나의 피요. 내가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국민의 눈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옆에 선 전우가 흘리지 않도록 내가 대신 막아줄 방패의 색이다. 연병장의 정적이 흘렀다. 병사들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누군가 말했다. 해병대는 거칠어야 한다고. 맞다. 우리는 거칠어야 한다. 하지만 그 거침은 적을 향해야 한다. 우리의 주먹은 국민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적의 심장을 향해야 한다. 그녀는 연병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곳에는 사령부로 전출 갔던 이진솔 이병도 서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의 허리는 꼿꼿했고 그의 눈은 단상 위의 사령관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붉은 명찰이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하고 선명하게 빛났다. 마석두 중령과 그를 따르던 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같은 시각 군사법원. 마석두는 마지막까지 나는 해병대의 정신을 지켰을 뿐이다. 음모다. 라고 외쳤지만 수많은 횡령과 직권 남용, 폭행 교사 혐의가 인정되어 불명예 전역 및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외침은 텅 빈 법정에 공허하게 울렸다. 반면 황독수는 달랐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리고 손명준의 비리를 밝히는데 결정적 증언을 한 점이 참작되었다. 피고인은 해병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해병의 길을 택하려 한 점을 고려한다. 그는 징역형과 함께 강등 처분을 받았지만 불명예 전역은 면했다. 그는 판결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법정을 나서며 그는 아주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신이 왜 해병이 되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다시 김포의 연병장. 강파도가 연설을 마무리했다. 오늘부로 제2사단은 새로 태어난다. 공포가 아닌 명예로, 폭력이 아닌 전우애로 뭉친다. 붉은 명찰의 무게를 견뎌라. 그리고 그 무게만큼 서로를 받쳐주어라. 그것이 내가 명하는 진짜 해병 정신이다. 이상이다. 강파도가 단상에서 내려왔다. 수천 명의 해병들이 그녀를 향해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공포에서 비롯된 복종이 아닌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존경의 표시였다. 강파도는 차량에 오르기 전 저 멀리 도열한 이진솔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그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강화의 차가운 갯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날 연병장에 모인 해병들의 가슴은 뜨거웠다. 썩은 뿌리는 뽑혔고 가장 혹독하지만 가장 진정한 시작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손명준이라는 거대한 구렁이의 머리는 잘려나갔지만 그가 수십 년간 뿌려놓은 독은 해병대 사령부와 국방부 전체에 짙게 퍼져 있었다. 강파도는 승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독사의 둥지 한가운데에 홀로 선 투사였다. 화성의 사령관 집무실 공기는 김포의 갯바람보다 훨씬 차갑고 무거웠다. 마석두와 손명준 일파의 숙청은 해병대 구파 세력에게 거대한 위기감을 안겨주었고 그 위기감은 곧 강파도를 향한 교활하고도 조직적인 반격으로 되돌아왔다. 그들은 더 이상 대놓고 그녀를 여자년이라 부르지 못했다. 대신 원칙과 절차 그리고 전통이라는 교묘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 서막은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합참의 거대한 원탁 회의실에서 열렸다. 강 사령관, 축하하오. 해병대 내부의 적을 멋지게 소탕했더군. 합참의장인 육군대장 백무진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인자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손명준과 육사 동기이자 막역한 사이였다. 강파도는 정복 차림으로 꼿꼿이 앉아 있었다. 회의실 안은 육군, 해군, 공군의 4개 별과 3개 별들이 가득했다. 그들 중 여성은 오직 강파도 하나였다. 내부의 적이 아니라 해병대의 명예를 좀먹던 해충을 박멸했을 뿐입니다, 의장님. 해충이라. 허허. 백무진이 얕게 웃었다. 그 해충 잡다가 초가 삼간 다 태우는 것 아닌지 모르겠군. 강 사령관의 그 깨끗한 해병대가 실전에서도 그럴싸한지 곧 시험대에 오를게요. 그것이 신호였다. 해군 참모총장이자 손명준의 직계 후배인 오태식 중장이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유약해 보였지만 눈빛은 방금 잡은 생선처럼 차갑게 빛났다. 의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마침 다음 분기에 예정된 대규모 합동 상륙 훈련, 불굴의 방패 훈련건입니다. 오태식은 대형 화면에 작전 지도를 띄웠다. 한반도 동해안, 포항 일대가 붉게 표시되어 있었다. 이번 훈련은 가상 적국의 기습 남침 및 후방 교란에 대비한 대규모 상륙 및 탈환 작전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해병대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그가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상의 한 지점을 찍었다. 그곳은 포항 주력 해안에서 한참 벗어난 깎아지른 절벽과 암초로 둘러싸인 독수리봉 해안이었다. 최근 적의 방어선이 강화된 이 독수리봉 일대의 해병대 정예 수색부대가 야간 기습 침투하여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훈련의 핵심입니다. 주력 상륙 부대가 포항 해안에 안착하기 위한 필수 선결 과제지요. 강파도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오 총장. 독수리봉은 해병 1사단 관할이긴 하나 통상적인 상륙 훈련지가 아닙니다. 암초 지대가 광범위하고 조류가 예측 불가능하며 상륙 가능한 해안선이 전무합니다. 사실상 작전 불가 지역입니다. 강파도가 냉정하게 지적했다. 강 사령관. 작전 불가라니 해병대 사령관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소만. 오태식이 비웃음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 그래서 정예 해병대에게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해병대 정신이라고 늘 손명준 장군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설마 강 사령관의 새로운 해병대는 책상 위에서만 강한 것은 아니겠지요? 명백한 도발이었다. 그리고 완벽한 함정이었다. 그들은 강파도에게 불가능한 임무를 던져주었다. 성공하면 당연한 것이고 실패하면 역시 여자는 안 된다. 기강만 잡느라 실전 능력을 상실했다고 비난하며 그녀를 끌어내릴 심산이었다. 마석두의 숙청에 대한 보복이자 그녀의 리더십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계략이었다. 백무진 의장이 상황을 정리했다. 좋소.
그럼 이번 불굴의 방패 훈련의 핵심인 독수리봉 침투 작전은 해병대 사령관 강파도 중장이 직접 지휘하는 것으로 하지. 이해 있소? 모든 시선이 강파도에게 쏠렸다. 여기서 물러서면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진다. 강파도는 천천히 일어섰다. 이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이번 작전의 성공 기준은 합참이 아닌 제가 정합니다. 그리고 작전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부대 편성에 대한 전권을 제게 위임해 주십시오. 훈련 결과를 가지고 그 어떤 토도 달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모두에게 받고 싶습니다. 백무진과 오태식의 눈이 마주쳤다. 그들은 속으로 웃었다. 어차피 실패할 작전 뭘 못 들어주겠는가. 좋소. 원하는 대로 하시오. 강 사령관의 명예로운 지휘를 기대하겠소. 회의가 끝나고 강파도는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곽 대위. 예, 사령관님. 당장 해병 1사단 포항과 2사단 김포 그리고 6여단 백령도의 수색대대 지휘관들 그리고 연평부대 포병 지휘관까지 전원 사령부로 소집해. 예. 모든 핵심 지휘관을 동시에 말입니까? 그래. 지금 당장. 그리고 강파도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사령부 본부대로 전입 온 이진솔 이병의 최근 보고서를 떠올렸다. 이진솔은 낯선 환경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임무 행정 지원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김포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그는 피해자였지만 스스로를 문제를 일으킨 병사로 여기며 위축되어 있었다. 본부대 경비중대 소속 이진솔 이병. 훈련 지원 병력으로 차출한다. 내 지휘 차량 통신병으로. 사령관님. 이진솔 이병은 전투병과가 아닙니다. 게다가 아직 심리적으로. 알아. 그래서 내 눈앞에 두는 거야. 강파도는 곽 대위를 바라보았다. 진짜 강철은 불 속에서만 단련되는 것이 아니야. 불을 견뎌낸 뒤에 더 차가운 물에 담금질되어야 비로소 깨지지 않는 법이지. 이진솔은 그 담금질이 필요해. 그리고 이번 훈련은 그 녀석에게도 나에게도 지독한 담금질이 될 거다. 그녀는 작전 지도를 펼쳤다. 붉게 빛나는 독수리봉. 그곳은 강파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독사의 둥지였다. 곽 대위. 한 사람 더. 예, 사령관님. 포항 1사단 군수지원단. 혹시 황독수라는 이름 아직 남아있나? 곽 대위의 눈이 커졌다. 황독수. 마석두의 오른팔이었으나 마지막에 증언을 택해 강등 처분 중사에서 하사로를 받고 1사단으로 좌천된 사나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찾아내. 지금 그가 무슨 임무를 하고 있든 당장 내 작전 통제실로 데려와. 썩은 동아줄이라도 독사를 잡는데 쓸모가 있다면 기꺼이 잡아야지. 강파도의 눈빛이 칠흑 같은 동해의 심연처럼 깊어졌다. 그녀는 합참이 던진 모욕적인 장갑을 기꺼이 주워들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의 뺨을 후려칠 준비를 시작했다. 동해의 바람은 서해의 그것과 질이 달랐다. 갯내음 대신 끝을 알 수 없는 심해에 깊고 짠 내가 훅 끼쳐왔다. 포항 도구 해안에 위치한 해병대 제1사단 훈련장은 그야말로 용광로였다. 강파도는 합참 회의가 끝나자마자 사령부 지휘소를 통째로 이곳 포항으로 옮겨왔다. 불굴의 방패 훈련 D15. 대가리 박아. 이 새끼들아. 정신 안 차려. 욕설과 기합소리가 새벽을 갈랐다. 그러나 그 목소리의 주인은 마석두나 황독수가 아니었다. 그는 강파도가 직접 선발한 수색대 교관, 염라대왕이라 불리는 원정호 상사였다. 그는 강파도가 수색 소위 시절부터 그 실력을 인정한 오직 실력으로만 부하를 다루는 진짜 백이었다.
연병장에는 1사단과 2사단, 6여단에서 차출된 최정예 수색대원 수백 명이 고무보트 IBS를 머리에 이고 기합을 받고 있었다. 사령관님이 여자라고 훈련도 여자처럼 할 줄 알았나? 내 놈들은 해병이 아니다. 아직 멀었어. 강파도는 그 광경을 지휘소 천막 안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훈련의 모든 것을 원정호 상사에게 위임했다. 대신 그녀는 지휘관들을 조지고 있었다. 이게 작전 계획이라고 가져온 건가? 임시 지휘소 안. 각 부대 수색 대대장 소령들이 쥐 죽은 듯이 서 있었다. 강파도가 그들이 밤새 작성한 독수리봉 침투 계획서를 바닥에 내던졌다. 독수리봉의 조류는 시시각각 변한다. 그런데 너희 계획에는 만조시 하나뿐이야. 간조는 바람이 북서풍에서 남동풍으로 바뀔 땐 어쩔 거지. 절벽 루트는 3개. 저기 하나만 막아도 작전은 끝장이다. 너희는 그저 교범에 나온 대로 그림만 그려왔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라고 부른 것 아니다. 다시 짜와. 이번엔 너희가 직접 저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너희 몸으로 조류를 재고 바람을 읽어. 책상머리에서 짠 계획서는 필요 없다. 오늘 밤까지다. 지휘관들이 혼비백산하여 뛰쳐나갔다. 강파도는 그들이 스스로 한계를 깨고 새로운 길을 찾기를 원했다. 그때 천막 입구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신고합니다. 사령관님 호출을 받고 황독수 하사 명 받았습니다. 강파도가 고개를 들었다. 한때 위압적인 책으로 병사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황독수 중사는 없었다. 잿빛수에 대신 군복을 입었지만 계급장은 하사로 강등되어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군수 창고에서 보급 상자를 나르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살은 빠졌고 눈빛의 도끼는 사라졌지만 그 빈자리를 지독한 수치심과 공허함이 채우고 있었다. 앉아라, 황 하사. 아닙니다. 서 있겠습니다. 앉으라고 했다. 강파도의 엄한 목소리에 황독수는 마지못해 간이 의자에 걸터 앉았다. 강파도는 작전 지도를 그에게 내밀었다. 독수리봉이다. 합참에서 내게 준 숙제지. 황독수는 지도를 보자마티자 눈빛이 변했다. 그는 비록 폭력으로 부대를 망쳤지만 작전 수행 능력과 지형을 읽는 감각만큼은 마석두조차 인정했던 실력자였다. 미친 짓입니다. 그가 무심코 뱉었다. 자세히 말해봐라. 이곳은 제가 1사단 근무할 때 지옥 루트라고 불렀던 곳입니다. 겉보기엔 절벽이지만 저 조류 밑에는 칼날 같은 암초들이 숨어 있습니다. 고무보트는 접근 즉시 찢어집니다. 잠수 침투는 조류가 너무 빨라 대열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여긴 가는 길이 곧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합참에서 내게 맡겼겠지. 황 하사. 자네는 마석두 밑에서 지옥을 만드는 법을 배웠지. 하지만 나는 자네가 이곳에서 지옥에서 살아나오는 법을 찾아내길 바란다. 황독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자네는 죄를 지었다. 하지만 자네의 그 경험과 감각은 해병 때의 자산이다. 그 자산을 썩히는 것은 나 또한 죄를 짓는 것이다. 나는 자네를 다시 믿어보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자네의 능력을 쓰려는 것이다. 자네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내서 이 작전을 성공시킬 루트를 찾아내. 그것이 자네가 해병 때의 진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이다. 황독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움켜쥐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폭력성이 아닌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것은 그에게 구원이자 마지막 기회였다. 죽을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가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한편 이진솔 이병은 사령관 지휘 차량 K-77 옆에서 통신망 점검에 여념이 없었다. 그는 매일 밤낮으로 울려 퍼지는 기합 소리와 실전 같은 훈련 분위기에 압도당해 있었다. 김포에서의 공포와는 또 다른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긴장감이었다.
그의 눈앞에서 수색 대원들이 칠흑 같은 밤바다로 뛰어들었고 절벽에서 로프 하나에 의지해 훈련했다. 그는 자신이 저들과 같은 해병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똑바로 안 해, 이병. 선 정리 그따위로 할 거가. 곽지훈 대위가 매섭게 그를 다그쳤다. 이진솔은 사령관 직속 부하가 되었지만 곽 대위는 그를 조금도 봐주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병사들보다 2배로 엄격하게 대했다. 죄송합니다. 이진솔은 황급히 케이블을 다시 정리했다. 손이 얼어 감각이 없었다. 너는 지금부터 사령관님의 목소리다. 내가 실수하면 사령관님의 명령이 끊긴다. 명령이 끊기면 저 바다에 나간 내 동기들이 죽는다. 알아들어? 알겠습니다. 목소리 봐라. 밥 안 먹었어? 다시. 알겠습니다. 이진솔은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는 살아남아야 했다. 이곳에서 살아남아야만 김포의 그날 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훈련 뒤의 일. 훈련장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합참에서 내려보낸 훈련 통제관 오태식 총장의 직속 부하가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상륙 카메레스티 엔진 과열. 안전 점검 필요. 훈련 투입 불가. 공중 지원 헬기 기상 악화 예보로 인한 비행 금지. 지원 불가. 명백한 사보타주였다. 훈련의 필수적인 핵심 장비들을 의도적으로 묶어버린 것이다. 작전은 시작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강파도의 지휘소는 침묵에 잠겼다. 이 개자식들이. 곽 대위가 주먹을 부르쥔 그때 황독수 하사가 지도를 들고 뛰어들어왔다. 그의 몰골은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처참했다. 사령관님, 찾았습니다. 주력 상륙함이 아닙니다. 공중 헬기도 아닙니다. 이놈들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지만 생각했지 무엇을 타고 들어갈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황독수가 지도 위에 작은 점들을 찍었다. 이곳은 어선들도 다니지 않는 암초지대입니다. 하지만 딱 한 곳, 쥐구멍이 있습니다. 만조와 간조가 교차하는 정조시간 단 15분. 조류가 멈추는 그 순간에만 열리는 바닷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가 지도의 다른 곳을 가리켰다. 이곳 민간 어업용 소형 어선들. 아니, 더 작은 어망관리선으로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고기잡이배로 위장하여 접근, 쥐구멍을 통과해 절벽 아래에 도달하는 겁니다. 고무보트는 그 배 안에서 전개합니다. 모든 지휘관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교범에 없는 그야말로 미친 작전이었다. 너무 위험하다. 발각되면. 발각되지 않습니다. 황독수가 확신에 차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거대한 상륙함과 헬기를 동원할 것이라 확신하고 그것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해병대 수색대의 본질은 은밀함입니다.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타고 들어가 적의 심장을 찌르는 것. 이것이 진짜 침투입니다. 강파도는 황독수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도끼가 아닌 작전에 대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강파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다. 그녀가 작전 지휘봉을 들고 지도를 내리찍었다. 작전명 독사 이빨. 합참이 우리에게 준 모욕을 그들의 심장에 되박아준다. 전부대 계획 변경. 우리는 지금부터 유령이 된다. 그녀의 눈은 불굴의 방패가 아닌 독사의 둥지 그 자체를 겨누고 있었다. 훈련이 아닌 실전이 시작된 것이다. HC. 작전 개시 시각. 동해의 하늘은 합참의 예고대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태풍급 바람은 아니었다. 그저 작전을 방해하기 딱 좋을 만큼의 너울과 짙은 해무가 깔려 있었다.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거대한 스크린에는 포항 일대의 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백무진 의장과 오태식 총장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관람 중이었다. 해병대 상륙함은 아직도 항구에 묶여 있군. 독수리봉 상공도 깨끗합니다. 헬기 지원을 포기한 모양입니다. 오태식이 만족스러운 듯 보고했다. 강 사령관에게서 작전 포기 보고는 없었나? 아직 없습니다. 아마 여자의 마지막 자존심이겠지요. 곧 울면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들의 비웃음이 통제실에 낮게 깔렸다. 그들은 스크린에 잡힌 주력 부대의 더딘 기동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독수리봉 앞바다. 오태식의 감시망에 잡히지 않는 해무 속에서 열척 남짓한 소형 어망 관리선들이 파도를 타고 있었다. 일반 레이더에는 그저 조업 중인 어선으로만 잡혔다. 그중 가장 선두의 선배의 갑판. 강파도가 방수 전투복을 입고 얼굴에 위장 크림을 바른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진솔 이병이 통신 장비를 짊어진 채 파도에 흔들리는 몸을 겨우 가누고 있었다. 사령관님, 곧 정조 시간입니다. 15분 남았습니다. 황독수 하사가 뱃머리에서 외쳤다. 그는 밧줄을 맨 몸으로 직접 바다에 뛰어들어 수심과 조류를 확인하며 쥐구멍을 찾고 있었다. 전부대 고무보트 전개 준비. 강파도의 명령은 헤드셋을 통해 각 배에 탑승한 수색 대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진솔은 떨리는 손으로 통신 장비를 붙잡고 사령관의 목소리가 끊기지 않도록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황 하사, 길을 열어라. 열겠습니다. 황독수가 암초 사이의 좁디 좁은 틈새, 쥐구멍이라 불리는 그곳으로 첫 번째 고무보트를 이끌었다. 파도가 암초에 부딪혀 부서지는 소리가 지옥의 아우성처럼 들렸다. 하나 둘, 하나 둘. 대원들이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었다. 고무보트가 칼날 같은 암초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이진솔 해병. 강파도가 외쳤다. 예.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부터 내 입과 귀는 너다. 합참의 감청을 피하기 위해 모든 통신은 단문 음어 암호로만 전송한다. 내 명령을 정확히 중계해. 알겠습니다. 이진솔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마침내 열척의 고무보트가 기적처럼 쥐구멍을 통과해 독수리봉의 절벽 아래 파도가 잠잠한 죽은 바다에 도착했다. 일제히 기어오른다. 작전명 독사 이빨. 개시. 강파도가 가장 먼저 절벽에 고정된 로프를 잡았다. 합참 지휘 통제실. 의장님, 독수리봉 하단의 열 감지 반응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뭐? 헬기도 없는데? 새떼인가? 오태식이 코웃음을 쳤다. 아닙니다. 방금 청군 가상 적군 방어선 1초소가 점령당했다는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오태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독수리봉 절벽. 강파도와 수색 대원들은 소리 없는 유령처럼 청군 초병들을 제압했다. 그들은 빗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수십 킬로그램의 군장을 메고 험준한 산악 지형을 달렸다. 황독수 하사는 선봉에서 길을 열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안방처럼 지형을 읽어내며 청군의 매복 지점을 귀신같이 피해갔다. 그의 잃어버렸던 야수성이 이번에는 동료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폭발하고 있었다. 이진솔. 본부의 타전. 독사가 머리를 들었다. 반복한다. 독사가 머리를 들었다. 독사가 머리를 들었다. 타전 중입니다. 이진솔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사령관의 뒤를 한시도 놓치지 않고 달리며 통신기를 두드렸다. 사령관님, 청군 지휘소가 저 앞입니다. 황독수가 외쳤다. 청군의 지휘소는 난리가 났다. 그들은 주력 부대가 올 것이라 예상했던 포항 정면 해안만 바라보고 있다가 등 뒤에서 나타난 유령들에게 완전히 농락당한 것이다. 쾅!
강파도가 지휘소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훈련용 공포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청군 지휘관 대령은 커피를 마시려다 말고 굳어버렸다. 그의 눈앞에 온통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해병대 사령관 강파도 중장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군, 대령. 불굴의 방패는 잠시 접어두지. 독사의 이빨이 내 놈의 심장을 물었으니까. 합참 지휘 통제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독수리봉 점령. 청군 지휘소 포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상륙함은 아직 항구에 있는데. 오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백무진 의장은 굳은 얼굴로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지휘 통제실의 중앙 스크린이 전환되었다. 독수리봉 정상에 선 강파도가 젖은 전투복 차림으로 카메라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 이진솔 이병이 자랑스럽게 해병대 깃발을 펼쳐 들고 있었다. 강파도가 통신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합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여기는 독수리봉 정상. 해병대 사령관 강파도 중장. 합참에서 요청한 불굴의 방패 훈련 목표 독수리봉 교두보 확보 완료 보고합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해병대의 방식입니다. 의장님. 백무진 의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오태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강파도는 통신을 끊고 이진솔을 바라보았다. 이진솔은 더 이상 김포의 나약한 이병이 아니었다. 그는 칠흑 같은 공포를 뚫고 사령관과 함께 절벽을 기어오른 해병이었다. 이진솔 해병. 예, 사령관님. 내가 오늘 내 동기들과 나를 살렸다. 내 붉은 명찰이 자랑스럽다. 이진솔은 경례를 붙인 채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닌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자부심의 눈물이었다. 강파도는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동해의 붉은 일출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독사의 둥지에서 보란듯이 승리했다. 하지만 그때였다. 그녀가 작전 성공을 보고하기 위해 켰던 직통 위성 통신망. 그 통신망을 통해 합참이 아닌 국정원국 가정보원에 암호화된 긴급 신호가 잡혔다. 곽지훈 대위가 다급하게 그녀에게 달려왔다. 사령관님, 방금 수신된 정보입니다. 합참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뭐라고? 독수리봉 훈련 때문에 아군 감시망이 교란된 틈을 타서 곽 대위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강파도를 바라보았다. 실제 북한 잠수함 한 척이 우리가 들어온 쥐구멍 바로 인근 해역에서 침묵 중입니다. 놈들은 훈련이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동해의 일출은 붉었다. 그 핏빛 같은 여명 아래 독수리봉 정상에서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던 해병대 수색대원들의 함성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사령관님, 실제 상황입니다. 북한 잠수함입니다. 곽지훈 대위의 외침은 훈련 종료를 알리는 공포탄 소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심장을 멎게 하는 실탄이었다. 강파도의 눈이 맹렬하게 빛났다. 훈련의 피로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녀의 모든 감각이 야생의 맹수처럼 날카로워졌다. 위치, 정확한 좌표. 저희가 통과한 쥐구멍 남방 500m. 해안 절벽에 완전히 밀착해 조류를 피하며 침묵 중입니다. 국정원에서 위성 열 감지 및 수중 음파 탐지망 교차 분석으로 방금 확인했습니다. 강파도의 뇌가 불꽃처럼 회전했다. 그녀가 훈련 작전을 위해 합참의 감시망을 교란하고 위장 어선을 동원해 쥐구멍을 통과하는 그 모든 과정. 그것이 북한 잠수함에게는 완벽한 우산이 되어주었던 것이다. 그들은 아군의 훈련 소음을 방패 삼아 가장 취약한 해안선, 바로 이 독수리봉 아래로 침투한 것이었다. 젠장. 강파도는 이를 악물었다. 합참의 구파놈들은 그녀를 시험대에 올리려다 실제 적에게 조국을 내어줄 뻔했다.
이진솔. 예. 사령관님. 합참 지휘 통제실, 백무진 의장 직통 연결. 이진솔의 손가락이 땀으로 미끄러졌지만 그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통신 장비를 조작했다. 그는 더 이상 김포의 그 이병이 아니었다. 지익. 합참 지휘 통제실의 거대 스크린에 독수리봉 정상의 강파도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땀과 위장 크림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방금 전의 승리감 대신 살기로 번뜩였다. 강 사령관. 훈련은 끝났소. 당장 부대 복귀시켜. 그만한 쇼를 벌였으면 됐고. 오태식 총장이 조롱 섞인 목소리로 소리치려던 순간 강파도가 그의 말을 잘랐다. 닥치고 들어라, 오 총장. 사령관의 입에서 나온 거친 말에 통제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이건 훈련이 아니다. 반복한다. 이건 실제 상황이다. 강파도가 곽 대위에게 넘겨받은 좌표를 읽어내려갔다. 현 시간부로 포항 독수리봉 해안은 진돗개 하나 상황에 준하는 적성 지역임을 선포한다. 귀관들이 내 훈련을 방해한답시고 묶어둔 상륙함과 헬기 때문에 적 잠수함이 방어망을 뚫고 내륙 500m 앞까지 접근했다. 뭐 잠수함이라고. 백무진 의장이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태식 총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해군 참모총장인 그의 코앞까지 적 잠수함이 들어왔는데 해군 레이더망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강파도의 위장 어선과 비정규 침투에만 신경 쓰다가 진짜 적을 놓친 것이다. 당장 포항 기지에 대잠 초계 기피 의삼시 띄워. 구축함, 초계함 전 부대 독수리봉으로 급파해. 오태식이 창백한 얼굴로 해군 작전 사령부에 고함을 질렀다. 그때 강파도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소용없다, 오 총장. 뭐라고? 적 잠수함은 쥐구멍 부근 수심 10m의 암초지대에 숨어 있다. 당신네 구축함이 접근하면 좌초될 것이고 어뢰는 암초에 부딪혀 터질 것이다. 초계기는 해무와 절벽 때문에 표적을 식별조차 못해. 강파도의 말이 맞았다. 그곳은 오직 그녀의 수색대만이 아는 길이었다. 그럼 어쩌란 말이오? 강 사령관. 백무진 의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강파도는 통제실에 그들을 경멸하듯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의 승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부하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사령관의 눈빛을 보자 다시 전투 장비를 고쳐맸다. 그녀의 시선이 황독수 하사에게 멎었다. 황 하사. 예, 사령관님. 자네가 연 쥐구멍으로 쥐새끼가 아니라 승냥이가 들어왔다. 다시 들어갈 수 있겠나? 황독수의 눈이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오명과 죄를 씻을 유일한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다.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놈들의 숨통을 끊겠습니다. 강파도가 다시 합참을 향해 말했다. 지금부터 독수리봉 해안의 모든 작전 통제권은 현장 지휘관인 내가 인수한다. 백 의장, 오 총장. 당신들은 그저 스크린이나 지켜보고 있어라. 해병대가 당신들이 무시했던 여자의 해병대가 어떻게 적을 잡는지 똑똑히 봐라. 강 사령관. 월권이다. 당장 지휘권을 해군해. 시끄럽다. 강파도가 일갈했다. 이진솔 해병 합참과의 직통 라인을 제외한 모든 통신망을 폐쇄한다. 지금부터 적 함청을 피한다. 그리고 내 육성 명령을 직접 수색 중대에 하달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솔은 재빨리 주파수를 암호화된 단거리 채널로 돌렸다. 강파도가 수색 중대장 원정호 상사와 황독수 하사를 불렀다. 작전명 독사턱. 다시 쥐구멍으로 진입한다. 사령관님, 적은 잠수함입니다. 저희는 고무보트와 소총뿐입니다. 원 상사가 외쳤다. 그래서 우리가 잡을 수 있다.
강파도가 절벽 아래를 가리켰다. 놈들은 지금 우리가 자신들을 발견했음을 모른다. 곧 특수부대원들을 해안으로 침투시킬 것이다. 우리는 그들보다 먼저 움직인다. 황 하사는 선두에서 가장 조용히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한다. 원 상사는 최정예 대원들로 2개의 조를 편성한다. 임무를 주십시오. 1조는 나와 함께 고무보트로 잠수함에 직접 접근한다. 우리는 놈들이 숨을 쉬기 위해 반드시 열어야 하는 스노클과 잠망경을 파괴한다. 놈들을 수면 위로 끌어내야 한다. 그럼 2조는 절벽이다. 강파도가 방금 자신들이 기어오른 절벽을 가리켰다. 놈들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순간 가장 완벽한 저격 지점이다. 절벽에 저격조를 배치, 부상 즉시 함교와 선체를 제압한다. 놈들이 배를 버리든 항복하든 선택지는 2개뿐이다. 그것은 전 세계 해전사에 없는 가장 해병대다운 대잠수함 작전이었다. 사령관님, 위험합니다. 사령관님께서 직접 가실 수는 없습니다. 곽지훈 대위가 앞을 막아섰다. 강파도는 곽 대위의 어깨를 밀어내며 말했다. 내 새끼들을 지옥으로 2번 보낼 수는 없다.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간다. 그녀는 헬멧을 고쳐 쓰고 이진솔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 해병, 너는 나와 곽 대위와 함께 지휘보트에 탄다. 너는 내 목소리이자 눈이다. 두렵나? 이진솔은 허리를 꼿꼿이 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다.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사령관님. 좋다. 가자. 해병대의 이름으로 저 쇳덩이를 바다 무덤으로 만들어주자. 칠흑 같은 새벽, 여명이 채 가시지 않은 죽은 바다. 강파도가 탑승한 지휘보트를 포함한 3척의 고무보트가 황독수의 인도 아래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갔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엔진 소리를 감춰주었다. 합참 통제실. 백무진과 오태식은 스크린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자 안절부절 못했다. 강파도가 통신을 끊었기 때문이다. 저 미친 여자가 지금 단독 행동을 하는 거야. 오태식이 소리쳤다. 의장님, 해군 함정들이 현장에 도착하려면 최소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 놈들이 침투하면. 백무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이제 강파도를 믿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젠장 강파도의 채널만 열어도 다른 부대는 절대 접근 금지. 작전을 방해하지 마. 다시 독수리봉 앞바다. 저기입니다. 황독수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해무 사이로 거대한 고래의 등처럼 검은 잠수함의 선체가 희미하게 보였다. 놈들은 수심 10m 아래에 멈춰 잠망경과 스노클만 수면 위로 내놓고 있었다. 이진솔. 절벽 저격조. 준비됐나? 타전 완료. 독사턱 대기 중 수신했습니다. 좋다. 1조 접근한다. 강파도의 보트가 파도를 타고 미끄러지듯 접근했다. 잠수함의 승조원들은 아군의 훈련이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경계가 소홀했다. 지금이다. 강파도의 신호에 수색 대원들이 잠망경과 스노클을 향해 특수 제작된 소형 폭약을 던졌다. 쾅! 쾅! 크지 않았지만 치명적인 폭음이 울렸다. 으악! 잠수함 내부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을 것이다. 잠망경으로 경계를 보던 장교는 시력을 잃었을 것이고 스노클이 파괴되어 공기 유입이 차단됐다. 들어간다. 강파도가 외쳤다. 적 잠수함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수중에서 공격받았다고 판단한 함장은 비상부상을 감행했다. 놈들의 유일한 선택지였다. 쿠르르르릉. 거대한 쇳덩이가 물을 가르며 수면 위로 솟구쳤다. 마치 분노한 괴수처럼. 쏴라. 강파도가 외치기도 전에 이진솔이 먼저 절벽 저격조를 향해 명령을 타전했다. 독사턱. 물어.
탕, 탕, 타타타타. 절벽 위에서 대기하던 저격수들이 불을 뿜었다. 부상과 동시에 함교로 뛰쳐나오던 북한 승조원들이 그대로 쓰러졌다. 기관 총탄이 잠수함의 선체를 꿰뚫었다. 항복하라. 항복하지 않으면 격침시킨다. 강파도가 확성기를 들고 외쳤다. 적 함장이 당황하여 함교 아래로 숨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강파도의 고무보트가 잠수함에 접근해 수색 대원들이 함체 위로 뛰어올랐다. 진입! 원정호 상사와 황독수가 선두에서 해치를 열고 잠수함 내부로 돌입했다. 몇 발의 총성이 더 울리고 곧 잠잠해졌다. 잠시 후 황독수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해치 밖으로 나왔다. 그는 강파도를 향해 소리쳤다. 사령관님, 적 승조원 전원 생포. 잠수함 장악 완료했습니다. 합참 지휘 통제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백무진 의장은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오태식 총장은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스크린 속 강파도는 헬멧을 벗었다. 땀에 젖은 그녀의 얼굴 위로 동해의 붉은 태양이 장엄하게 쏟아져 내렸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기는 독수리봉. 해병대 사령관 강파도. 그녀의 목소리는 지쳤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적 잠수함 한 척 납포. 승조원 전원 생포. 아군 피해 없음. 작전 종료. 그 한마디는 구파 세력의 완전한 몰락을 알리는 선고이자 새로운 해병대의 탄생을 알리는 포효였다. 며칠 뒤 화성사령부. 사령관 집무실에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으로 새로 임명된 인물이 서 있었다. 백무진과 오태식은 그날로 불명예 전역 처리되었다. 강 장군. 정말 해병대의 명예를 다시 세웠소. 장관이 강파도의 손을 잡았다. 아닙니다, 장관님. 제 부하들이 세운 것입니다. 강파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연병장에서는 새로운 신병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녀의 집무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다. 한 명은 말끔하게 정복을 차려입은 이진솔 병장이었다. 그는 이번 작전의 공로로 1계급 특진과 함께 모범 표창을 받았다. 신고합니다. 병장 이진솔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강파도가 그에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수고했다, 이 해병. 자네는 해병대의 자랑이다. 사회에 나가서도 오늘을 잊지 말아라. 자네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이진솔은 눈물을 글썽이며 격려했다. 예, 사령관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 여전히 하사 계급장이었지만 군복은 빳빳하게 다려져 있었고 그 눈에는 더 이상 도끼가 아닌 깊은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황독수였다. 그는 이번 공로로 모든 징계가 사면되었으나 스스로 강등된 계급을 유지하겠다며 1사단 수색교육대 교관으로 복귀를 자원했다. 황 하사. 왜 남겠다고 했나? 사령관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빚은 이미 갚았다. 아닙니다. 황독수가 고개를 들었다. 제가 갚은 것은 국가에 대한 빚입니다. 하지만 제가 괴롭혔던 마석두가 짓밟았던 그 수많은 이진솔들에게 진 빚은 아직 갚지 못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서 다시는 저 같은 괴물이 마석두 같은 악마가 태어나지 않도록 그가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다. 진짜 해병을 가르치겠습니다. 약한 자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것을 사령관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것을 제 후배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강파도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책상 위에 고이 보관되어 있던 그녀가 수색대 시절부터 지녀온 낡은 붉은 명찰 하나를 황독수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 명찰의 무게를 잊지 마라.
황독수는 그 명찰을 움켜쥐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강파도는 다시 홀로 집무실에 남았다. 그녀는 김포의 후미진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만났던 폭군과 희생자, 그리고 오늘 그녀의 눈앞에서 진짜 군인으로 거듭난 두 사나이를 떠올렸다. 진정한 참교육이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개과천선이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다시 일어설 기회 속에서 진정한 명예의 무게를 깨닫는 과정이었다. 강파도는 창밖의 훈련장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은조렸다. 해병대는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화성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